안녕하세요. 라디오스타 경인 FM MC를 맡은 웃음 주는 아줌마 박경희입니다. 라디오스타 경인 FM을 애청하시는 분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를 인천 검단초등학교로 옮겨보았습니다. 좀 아늑한 것 같지요? 저희가 이 방송을 처음에 시작할 때가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돼서 분위기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저도 제 의상에서부터 가을이라는 느낌이 나지요. 그리고 오늘이 우리 방송의 마지막 방송 날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촬영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어쩌면 처음에 좀 무겁고 겁나고 했던 것들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지요. 올해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열리는, 아주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모습을 꾸며보았습니다. 먼저 방송에서 소개했던 2015 불이 깊은 백일장 및 UCC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작품만 골라 오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문화유산 부문 대상을 받은 검단 205 팀의 UCC를 같이 보실까요? 네, 잘 보셨지요? 검단고등학교 구희영, 양지은, 이유림 등 3명의 학생들이 내구장 문화재 내가 지킨다 라는 주제로 한백년 묘역과 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잘 만들었는데요. 저도 같이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어린 학생들이 만든 UCC를 보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내 고장의 문화재를 알아가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라는 그 문구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전율을 느끼는데요. 그 문구가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번에는 포럼 주제 부문 대상을 받은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천고 유지수, 강은진 두 학생이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를 알리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표적 그 예능 프로인 무한도전에서도 이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하시마 섬에 대해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많은 라디오스타 경인 FM 애청자분들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해저 1000m나 되는 그곳에 어린 나이로 끌려와서 그것도 속옷 차림으로 하루 16시간 동안을 모진 고문과 구타를 받으면서 뜨거운 그 지열, 땅속에서 나오는 그 열을로다가 속옷 차림으로 견디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뭐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저희는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윤경 학생의 UCC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참 특이하죠. 네, 무슨 한편의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또 한백년 묘역을 그 소개하는 CF 같기도 하고 또 아주 초보적인 것 같지 않은 아주 잘 만들어진 영상을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역문화재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된 일들을 알리는 2015 불이 깊은 UCC 대회 입선작 영상을 만나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전후 70년의 세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세미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A bit of complex feeling when Europe is addressed as a great example. Derive from deep inequities and injustice created by these socioeconomic structures. 이제 종합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광복 70주년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시민사회가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아시아 평화 시민 네트워크에서 풀뿌리 교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사 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였고, 그리고 또 저도 또 다방면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풀뿌리
한국의 그런 활동들을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의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본 시민회와의 교류,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제일 코리안과의 교류, 그리고 이제 한국, 일본 이제 탈핵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제 탈핵 시민 평화 교류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태국에 있는 계면문화대학교의 오카다입니다. 大学時代から私は平和運動をしていましたけれども、特に日本の平和運動にとって、この前の戦争が、侵略戦争であった。そして日本は加害者であって、韓国、半島を植民地化した。 대학교에도 이제 평화 운동을 해 왔었는데요.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그 과거부터 한국 시민들하고 분명하게 지시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는 데서부터 운동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이제 평화 운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도 한국의 시민은 우리 한국, 일본 시민들은 그 일본 대표가 발언했던 것처럼 그 강제노역,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西ドイツの炭鉱では、世界遺産に2001年に登録されましたけど、その炭鉱の中でユダヤ人を6000名も虐殺したこと。 독일에서는 2001년에 그 석탄 이제 탄광을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때 거기에서 이제 6,000명 정도의 유대인 학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입을 해서 알리는 그런 행동을 함께 했습니다. それに対して日本が、初めはそういう事実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して最後にユネスコ遺産に登録させるために初めて強制労役について認めた。ドイツと比べると本当に日本政府のやっていることというのは恥ずか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 그래서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케이스를 이제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봤을 때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今日 NGO 世界大会 네, 오늘 역사 NGO 세계대회에 참가를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일본이 가해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진행될 프로그램 토론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역사 NGO 세계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시아 각국의 평화운동을 또 평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역사 대화를 통해서 평화운동하는 분들하고 만나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 또 일본과 중국에 있는 단체들 또 활동하시는 분들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매년 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첫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실험해나간다 지금 이제. 너무 이거요? 다 잡은데. 기념 촬영. 예? 회장님만 이제 딱 보면 돼요 이쪽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하면서 조선인의 강제동원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시민들이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일본 정부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나 봐요. 어떻게 하면 자기네의 위치에서 유일하게 좀 이익을 얻으면서 이것을 세계유산에 등재할까 이 생각만 했나 봐요. 그분들도 일본 정부들도 빨리 그런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들을 잘못되었다고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해민 스님이 일본에 의해 찬탈된 문화재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해문 스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이 책을 봤는데요. 청구사초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진본이 도쿄대 귀중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방된 지 60년 동안 아무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제 저자가 바로잡아 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쓴 건데 이 귀절이 저한테 계시를 주었어요. 어떤 계시냐면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실록을 빼앗기고도 되찾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 그리고 남의 나라 국보를 빼앗아 가서도 돌려주지 않는 일본의 파렴치함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는 하나의 계시처럼 저에게 느꼈습니다. 내가 한번 이 조선왕조실록을 찾으러 가야겠다. 제가 결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7명 모아가지고요, 전격 도쿄대학에 제가 쳐들어갔어요. 당장 내놓으라고 제가 매일 가가지고 막 목탁치고 조선왕조실록 반환운동을 시작한 지 딱 93일 만에 일본은 조선왕조실록을 반환했습니다. 2013년에 웬 중이 나타나서 운정왕 어보로 반환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본 워싱턴의 골동품상에 신고해가지고 미국이 샌디에이고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더니 와, 힘들다. 2010년도 조선을 떠난 진짜 대한제국의 국세 나타난 거예요. 저는 글을 쓰는 배구선입니다. 이 동상은 아주 의미 있는 동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 문구에 좀 더 재고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네요. 맨 끝부분에 거꾸로 세워 욕스러움을 기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욕스러움을 기린다. 기린다가 칭찬한다, 좋게 기념한다 이런 뜻인데 욕스러움을 칭찬한다. 이건 문구를 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욕스러움을 기억하고자 한다. 이런 식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왕조실록과 대한민국 국세 반환을 위해 애쓴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말과 저는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해내는 그 해민 스님이 정말 다시 보이고 새롭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강연장 옆에 세워진 거꾸로 세운 동상을 보면서 잘못된 내용이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이곳 저곳을 영상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대일 항쟁기 때 강제징용된 우리 선조들의 인권 유린을 알리는 그 여러 행사가 일반 시민과 또 학생들의 누가 시키지도 않은 그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2015년 7월 5일 혹시 라디오스타 경인 FM 애청자분들은 이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되시나요? 이날이 일본의 강제징용 시설이 포함된 근대 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날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식민치하에 들어가기 전 그 치욕스럽던 그런 국치일도 잊지 말아야겠지만
저는 이날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아직도 말소리는 좀 뚝뚝하고 얼굴 표정도 부드럽지 않고 좀 이렇게 좀 긴장돼 있는 그런 표정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우리 팀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이런 날인데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 보면 저 전문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으로 꾸며지는 라디오스타 경인 FM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 주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라디오스타 경인 FM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